여러분 60세 이후에는 매일 섭취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간 음식으로 병을 치유해온 자연치유 전문가 강민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숨기는 진실을 전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뿌리 채소가 자연의 기운을 받아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섭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힘이 되었던 이 채소들이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채소를 잘못 드시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칼륨 혈증을 초래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심지어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 그룹에서 이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콩팥 기능이 30% 이상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병이 생긴 후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뿌리 채소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콩팥을 지키는 기적의 채소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크게 감소하고 매년 콩팥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1%씩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뿌리 채소를 섭취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신체 변화에 대해 간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믿으며 젊을 때처럼 고구마나 감자를 자유롭게 드시다가 갑자기 콩팥이 손상되거나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뿌리 채소의 풍부한 칼륨은 60세 이후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땐 신장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잔여 칼륨은 혈관을 따라 흐르며 심장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60세 이후의 채소 선택이 생사와 직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해치고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90세까지도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뿌리 채소가 콩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그 신호는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조용히 지켜보는 장기입니다.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필수적인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의 최전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만 여기지만 실상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필터가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하여 낡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던 필터가 이제는 느슨해지고 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농축된 뿌리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 채소는 식물의 생명력이 응축된 부분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뿌리 채소보다 미네랄과 칼륨의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와 감자 같은 뿌리 채소는 흙 속의 미네랄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보약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축적되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심장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증상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입술 주변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심장이 정지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뿌리 채소를 즐겨 먹다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해했습니다. 남들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하는 것만으로는 콩팥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손상된 콩팥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뿌리 채소 리스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섭취 방식을 변경하거나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 절대 주의해야 할 접할 뿌리 채소는 바로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고구마는 한감 효과가 뛰어나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고구마는 칼륨 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하나에는 429mg에서 54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혈압 조절에 사용하지만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콩팥은 이 큰 양의 칼륨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즐겨 먹는 군고구마는 더욱 위험합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과 칼륨의 농도가 단위무게당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섭취한 군고구마 2개가 여러분의 콩팥에는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갈아 먹다가 칼륨 수치가 7.0까지 올라 응급투석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고구마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니라 독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뿌리 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며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자는 쌀밥보다 칼륨 함량이 16배나 높습니다. 감자 하나의 칼륨 함량은 약 485mg으로 고구마와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가공된 형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수분이 사라지고 칼륨 농도는 상승하며 이때 짭짤한 소금이 더해지면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자를 주식이나 간식으로 즐기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증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자는 찌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껍질째 찌거나 굽는 조리법은 칼륨을 가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콩팥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조리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자가 결코 안전한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뿌리 채소로는 당근과 비트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 열풍의 영향으로 아침 공복에 당근과 사과를 갈아 만든 ABC 주스나 해독 주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를 맑게 한다며 이 주스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농축된 뿌리 채소 주스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뿌리 채소인 당근과 비트는 땅 속에서 미네랄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 칼륨뿐만 아니라 옥살산 성분도 매우 높습니다. 옥살산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요로 결석을 형성하는 주범입니다. 젊을 때는 결석이 생겨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소변 배출력이 약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이 결석들이 콩팥을 막아 급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씹지 않고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 콩팥이 처리할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오는 칼륨과 옥살산의 홍수 속에서 늙고 지쳐가는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의도로 마신 주스 한 잔이 투석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엉과 영은입니다. 이들은 반찬으로 자주 식탁에 오르는 뿌리 채소입니다. 우엉과 영은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엉과 영은 역시 흙 속에 뿌리를 내려 자라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엉 100g에는 약 450mg, 영은에는 34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림으로 만들어 짭조름하게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여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로 커집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당뇨로 인해 이 필터가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인 우엉과 영은이 들어오면 필터 구멍이 더욱 망가집니다. 이는 단백뇨를 유발하고 콩팥 기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엉차나 영은 조림을 드실 때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하거나 물에 충분히 담가 칼륨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입니다. 많은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으로 자양강장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끈적한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마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뿌리 채소 중 하나입니다. 말의 칼륨 함량은 500mg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말씀드린 고구마와 감자보다도 더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생으로 갈아서 꿀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으로 섭취 시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칼륨 없이 우리의 몸에 직접 흡수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에너지를 주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드신 후 얼굴이 붓거나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늘어난다면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섭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우엉, 영은만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의심치 않았던 대표적인 뿌리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땅의 영양분을 풍부히 흡수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륨이 약해진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 채소들을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고 콩팥 기능 수치가 약간이라도 떨어졌다면 섭취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먹다가는 자신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받아들여야 진정한 정보가 됩니다. 이 위험한 뿌리 채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콩팥을 보호하는 진정한 채소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한 식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땅에서 자란 건강한 채소들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뿌리 채소의 생존 본능과 여러분의 콩팥 노화 속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뿌리는 흙 속의 영양분을 흡수해 저장하는 거대한 저장 공간입니다. 식물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뿌리의 고농축 상태로 가둬 두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뿌리 채소는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 것은 그 농축된 미네랄 덩어리를 희석하지 않고 온전히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높은 농도의 미네랄이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젊은 콩팥은 우수한 정수기 필터처럼 칼륨을 걸러내어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쉽게 배출합니다. 그러나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쉼없이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약 100만 개씩 존재합니다. 이 필터들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거나 막히면서 여과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되지만 생활 속 원리로 설명하자면 주방 싱크대에 걸러내는 만기 음식물 찌꺼기로 꽉 막힌 것과 같습니다. 꽉 막혀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걸러내는 망에 칼륨이 가득 찬 진한 국물을 쏟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아래로 빠지지 못하고 싱크대 밖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넘쳐버린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는 칼륨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며 결국 심장으로 향합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넘쳐버린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잃은 칼륨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다가 결국 심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심장은 전기를 이용해 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를 조절하는 배터리 같은 전해질입니다. 적절한 양이면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과부하가 걸려 심장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식사 중이나 잠자는 도중 갑자기 심통을 겪고 쓰러지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콩팥은 소변 잘 나오고 이상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약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당신의 낡은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 채소로부터 칼륨을 처리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무턱대고 좋은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조리법을 조정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칼륨 덩어리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할 조리법과 대체 식품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뿌리 채소들을 평생 끊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조리 원칙만 지키시면 병원에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독소를 안전한 식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실제 신장내과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칼륨 제거 조리법을 가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30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따르면 뿌리 채소에 포함된 칼륨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게 자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감자를 껍질째 통으로 쪄서 드십니다. 이는 칼륨을 최소 한에 가둬두는 최악의 조리법입니다. 콩팥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통째로 조리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뿌리 채소는 껍질을 두껍게 벗겨야 합니다. 칼륨과 흙 속의 오염 물질은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긴 후에는 채소를 최대한 얇게 썰거나 잘게 자릅니다. 채소의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해 칼륨이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썰거나 채를 썰어 준비해 주세요. 깍둑 썰기보다는 얇게 썰수록 칼륨 제거 효율이 2배 이상 차원의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내 콩팥을 살리는 수술 과정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담가두기입니다. 얇게 썬 채소를 바로 조리하지 말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찬물보다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서 칼륨이 더 잘 녹아 나옵니다. 물의 양은 채소 양의 1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고 중간에 물을 두세 번 교체하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용출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약을 다리듯이 채소에 숨어 있는 칼륨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용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한약을 우려내듯 채소 속 칼륨을 물로 빼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 담가두면 물이 흐릿해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분과 칼륨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30분은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로 치명적인 칼륨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데치고 헹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에 담가둔 채소를 꺼내어 끓으셨는 물에 한번 데쳐야 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세포막이 파괴되어 갇혀 있던 칼륨이 물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채소를 삶은 물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국물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영양 덩어리라고 잘못 생각하며 국이나 찌개 육수로 사용하거나 차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그 물은 영양수가 아니라 칼륨 농축의 기자 독극물입니다. 채소를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쳐낸 채소를 다시 한번 찬물에 헹구면 남아있는 칼륨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고구마와 감자는 볶음이나 조림으로 드셔도 콩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신가요?
하지만 이 번거로움이 투석실에서의 고통보다 100배 나은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위험한 뿌리 채소 대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대체 채소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늘줄기 채소입니다. 양파는 콩팥 환자에게 축복과 같은 식재료입니다.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144mg으로 고구마의 1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미세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들은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데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양패에 있는 크롬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지만 식초에 절인 양파 초절임으로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일 식탁에 고구마 대신 양파를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콩파티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채소는 무입니다. 무 역시 땅속에서 자라지만 감자나 고구마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무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 찌꺼기가 몸에 쌓이기 쉬운데 이것이 콩팥을 공격하는 요독 물질이 됩니다. 무는 음식물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채소입니다. 콩팥이 지쳐 있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콩팥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맑은 국물로 끓여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물에 넣어 무밥을 드시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 물을 드실 때에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하고 좋은 채소를 선택했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 조절입니다.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고구마를 5개, 10개를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성이 줄어든 것일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채소는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 끼니마다 주먹 한 크기의 채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콩파티 소화할 시간도 벌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게 썰고 물에 담가 데친 후 헹구는 3단계 방법과 양파 및 물을 가까이 두는 식습관 그리고 주먹 크기 법칙을 따르면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지혜,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식사법을 실천하여 투석 위기에서 벗어나신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수원에서 거주하시는 68세 박순자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평생 변비 해결을 위해 아침마다 2개의 고구마를 껍질째 찌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손발이 마비되고 가슴이 꽉 조여오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7.2까지 상승한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퇴원 후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박순자님께 저는 고구마를 끊기 힘들다면 얇게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궈 데친 후 주먹 반 개 분량만 드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조리법 하나를 바꾼 지 3달 만에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회복되어 투석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을 잡고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시 사는 것 같아요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만든 과학적인 결과이며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듯 묻습니다. 선생님,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던데 그걸 먹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항암식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이지 가구 배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 효과를 믿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다 심장이 먼저 멈출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인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혈압약은 체내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 가두는 경향이 있어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합니다. 그러므로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인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혈압약은 체내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 가두는 특성이 있어 고구마와 같이 섭취하면 혈액 내 칼륨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칼륨 수치를 주의 깊게 체크하는 것만이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 장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는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 칼륨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양파나 무와 같은 안전한 채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투석 없는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칼륨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